다음은 1980년대 남북 적십자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4년 9월 8일 북한 적십자사는 방송으로 이전에 있었던 남한 수해와 관련돼서 쌀 5만 석, 천 5만 미터, 시멘트 10만 톤, 기타 의약품을 보내겠다고 방송을 하고 한적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이는 1983년 10월 버마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으로 자초한 국제적 비난과 고립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로 보여졌습니다. 당시 남한은 이미 수해 복구가 끝났지만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올림픽에 대비해서 남북 관계를 호전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북한의 수제물자 지원을 수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물자 인도 인수를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이 1984년 9월 판문점에서 개최되게 됩니다. 1973년 남북 적십자회담이 종료된 이후 거의 11년 만에 남북 적십자 간 실무 접촉이 재개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물자 인도 인수를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이 끝난 후 한적은 중단되어 있던 적십자 본회담을 속기하자고 제의합니다. 즉 이산가족 문제를 다시 논의 해결하자고 제의한 것이었고 북한 적십자사가 이를 수용해서 1980년대에 남북 적십자 회담이 재개되게 됩니다. 남북 적십자 회담 본회담이 1985년 5월부터 85년 12월까지 서울과 평양에서 세 차례 개최됩니다. 8차 남북 적십자 회담이 열리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오른쪽은 회담 대표단들이 회담 이후에 방문지를 가서 한식 등을 시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980년대 세 차례 열렸던 남북 적십자 회담에서 한적은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추진기구를 발족하자고 촉구를 합니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추진기구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남북적십자 공동위원회, 다른 하나는 남북적십자 판문점 공동사업소였습니다. 남북적십자 공동위원회는 재결합과 관련된 실무사항을 협의 이행하고 판문점 남북적십자 공동사무소는 면회소를 설치 운영하거나 서신을 거래하는 것들을 담당하는 기구로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서울과 평양에 각각 적십자 대표부를 설치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8월 15일을 기해 일정 규모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을 상호 교환할 것을 제의합니다. 하지만 북측은 이러한 우리 측의 제의에 대해서 본회담 의제 5개 항을 하나로 묶어서 포괄적으로 해결하자라고 하는 포괄적 해결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핵심 사업으로 자유왕래를 우선 합의하자고 제의합니다. 북측은 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자유왕래를 주장하게 되는데 이는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굉장히 급진적인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북측은 이 자유왕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서 합의서를 채택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또 자유왕래 이외의 방도에 대해서는 그 다음 단계로 토의 해결하자라고 제의를 하게 됩니다. 또한 북측은 85년 8.15를 기해서 100명 정도의 예술 공연단을 교환하자고 제의합니다. 우리 남측은 이산가족 상봉단을 교환하자고 제의하는데 반해서 북측은 예술 공연단을 교환하자고 제의함으로써 이것이 나중에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즉 1980년대 적십자 회담에서 남북 합의는 한적이 제의한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교환과 북적이 제의한 예술단 교환을 절충해서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과 예술공연단, 서울과 평양을 각 151명씩 상호 방문하는 것을 확정합니다.
이 151명은 단장, 고향방문단 50명, 예술공연단 50명, 취재기대단 30명, 지원 인원 2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남북 적십자회담의 합의 자체는 1985년 당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돼서 남북 당국 간의 비공개 접촉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남북 당국 간 비공개 접촉에서 이러한 논의들을 했고, 여기서 고향 방문단, 예술단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남북 적십자회담도 합의가 되었다고 사실상 볼 수 있습니다. 이 1980년대 적십자회담의 분위기를 잠깐 살펴볼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1985년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제9차 적십자 본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측이 우리 한적 대표단을 데리고 10여만 관중이 모여있는 평양 모란봉 경기장에 가서 김일성 우상화와 관련된 매스게임을 보도록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적 대표단은 이념적인 그 공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람을 거부하고 퇴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북측은 이 모란봉 경기장에서 우리 남측 대표단이 퇴장한 것은 자기들을 모욕한 것이라고 사과를 요구하게 됩니다.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의제 토의를 거부하고 이 모란봉 경기장 사건을 계속 거론하면서 트집을 잡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렇듯 이 적십자회담 자체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거나 인도적인 문제에 집중해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치적인 이해 때문에 모란봉 경기장 사건 등도 만들어지고, 또 그런 것을 빌미 삼아서 회담도 거부하고 토의도 거부하고 한 사태 등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한 가지 사건만 보더라도 당시에 남북 간에 회담을 진행하는 것이, 또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1986년 초에 북측은 남측의 팀 스피리트 훈련을 핑계로 해서 적십자회담을 비롯해서 당시 진행 중이던 경제회담, 국회회담, 예비접촉 등 모든 회담을 무기 연기한다고 발표함으로써 회담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의 적십자회담을 한번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측이 제의한 수재물자 인도 인수를 위한 실무자 접촉 이후에 우리 측의 제의로 적십자회담이 개최되었고, 이 적십자회담을 통해서 예산가족 상봉단과 예술공연단이 한 차례 교환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분단 40년 만에 최초로 남북 예산가족 상봉단과 예술공연단이 서울과 평양을 방문했고, 예산가족 남측 35명 중 북가족 41명을 만났고, 북측 30명의 예산가족들이 남으로 와서 가족 51명과 상봉하는 성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 및 성과는 당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진행되었던 남북 당국 간 비공개 접촉에서 이러한 것들을 합의했기 때문에 적십자회담에서도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1990년대 적십자회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 남북 적십자회담의 실무대표 접촉 개최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이는 1990년 9월부터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개최되었고, 거기서 남북 화해, 남북 불가침, 남북 교류 협력이라고 하는 분야별로 회담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제7차 남북 고위급 회담 1990년 5월에 예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의 서울 평양 동시 교환 실시에 합의하게 됩니다. 총리를 수석 대표로 하는 고위급 회담에서 예산가족 노부모 방문단과 예술단의 동시 교환을 합의한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합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예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의
서울 평양 동시 교환 실현을 위한 적십자 실무대표 접촉이 1992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진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적십자 실무대표 접촉에서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의 서울 평양 동시 교환에 합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추후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이러한 노부모 방문단,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의 또 예술단의 동시 교환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적십자 번회담을 통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1997년에 대북 지원을 위한 적십자 대표 접촉이 개최됩니다. 사실 1995년부터 북한의 식량난이 계속되었고 당시 한국 정부는 대북 지원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 4월 한적은 국제적십자연맹을 통해서 북한에 보내고 있는 지원 물품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절차 문제를 협의하자고 북측에 제의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당시에 국제적십자연맹을 통해서 국제기구를 통해서 북측에 물자를 보낼 경우에 그 국제적십자연맹이나 국제기구에서 자기네들이 쓰는 활동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북한에 전달할 수 있는 금액들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적은 국제적십자연맹 국제기구를 통해서 하기보다는 남북 간에 직접 물자 지원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북측에 많은 물자를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남북 간의 직접 전달을 협의하고자 적십자 대표 접촉을 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대표 접촉 제의는 판문점에서 하자고 했는데 북측은 판문점을 거부하고 접촉 장소를 중국 북경으로 수정 제한하고 날짜도 수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북 지원을 위한 적십자 대표 접촉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1997년 5월부터 98년 3월까지 적십자 대표 접촉이 총 5차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돼서 대북 지원과 관련된 협의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협상의 주요 쟁점은 북측이 우리에게 식량 위주로 요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북쪽은 가장 필요한 게 식량이다. 그래서 옥수수와 밀가루로 우리가 보내주기로 합의를 한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원 물품에 한적은 적십자 표지 이외에 지원하는 단체명 또는 개인명을 포기하자고 제의하고 기존 상표도 부착하자고 제의를 합니다. 그 전에 대북 쌀 지원이 있었는데 북한은 쌀 지원을 받으면서 그 쌀에다가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는다라고 처음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적십자 표시는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니까 나중에 그걸 수용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북측에다가 밀가루 같은 걸 지원하는데 그전에는 북측이 그런 것을 받을 때 아무런 표지가 그러니까 표장에 아무런 표지가 없는 상표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을 요구를 해서 다 그런 것들이 없는 아주 그냥 밋밋한 포장을 해서 보낸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든 밀가루 등이 대부분 다 기업체들에서 만드는 것인데 새로 그 포장을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더 번거롭고 어려웠기 때문에 기왕이면 기존에 만들어진 그 물건 그대로 북측에 보내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적십자 회담을 할 경우에는 이러한 지원하는 단체명, 개인명도 표기하고 기존에 포장되어 있는 상표 그대로 북측에게 전달할 것을 제의했는데 북측이 이것을 수용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식량의 분배 투명성을 확보하는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한적은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국제적십자사연맹 현지 대표가 남측 지원 물품에 대한 분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북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처음에 북측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거부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우리가 분배 투명성이 없으면 계속적인 지원이 힘들다라고 설득을 하면서
북측이 또한 이를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북측은 이러한 식량 지원 이외에도 대규모 비료 지원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적은 대규모 비료 지원은 그는 당국 간에 협의할 사안이지 한적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북한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1990년대에 적십자 실무대표를 살펴보면 이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의 서울 평양 동시 교환에 합의함에 따라서 적십자 대표 접촉에서 실무 절차를 합의했고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었지만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성사되지 못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라든가 이인모 미전향 장기소 송환 문제 등이 당시에 이 이산가족 방문단 예술단 교환의 장애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좀 얘기하겠지만 이인모 미전향 장기소 송환 문제는 당시에 남북 간에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였고 이것을 두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남북 간의 입장차가 컸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는 남북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우려하는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북한의 핵 개발 문제와 관련돼서도 남북 간에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어서 결국은 남북 대화도 지속되기 어려웠던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대북 식량 지원을 협의하는 적십자 대표 접촉을 개최해서 북측의 옥수수, 밀가루 등을 국제기구가 아닌 직접 지원 절차를 만들고 했던 것은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적십자 본회담이 개최되지 못해서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된 근본적인 해결에 미흡했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적십자 회담과 적십자 실무대표 접촉을 알아봤습니다.